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을 예고한 올 여름.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현재 기준으로 149명이고요. 지난 주말에도 포항에서 밭일을 하던 70대가 숨지면서 경북에서만 사망자가 총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대구 경북의 이 폭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돼 있는데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겠고요. 지자체별로 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아무래도 이 온열 질환자의 발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황이? 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벌써 4명의 그 온열 질환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4일이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오후 한 7시 9분쯤이었습니다. 그 기계면 고추밭에서 일을 하던 70대 그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네. 경찰은 A 씨가 온열 질환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3일이었습니다. 지난 3일이었는데 경북 고령군의 한 마을에서 80세인 B 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B 씨도 새벽에 이제 밭일을 하러 나갔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이 B 씨가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날 고령의 낮 온도는 그 최고 35.4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일이었는데요. 이날 또 이제 김천에서 한 분의 사망자 발생을 했습니다. 80대인 C 씨가 대추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가족들과 주민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그 사회복지사의 전화를 받고 B 씨를 밭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었는데요. 이날 김천의 최고 온도는 35.6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이었습니다. 7월 23일에는 청도군의 그 한 밭에서 80대인 그 D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분도 그 이날 그 온도가 청도가 37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연일 그 35도 이상 계속되는 무더위로 대구 경북에서 온열 질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모두 사망자가 4명이고 그리고 그 온열 질환자는 지난 4일까지 대구 경북에서만 모두 14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751명인데요. 전국의 숫자에 비하면 대구 경북이 유난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의 증상으로는 열탈진 그리고 열경련, 열사병 또 열실신 등이 있는데요. 주로 작업장이나 운동장, 공원, 밭, 논, 길거리 등의 햇볕이 강한 곳에서 이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는 그 재난 비상 3단계를 지금 발령한 상태인데요. 지난해보다도 그 많은 143억 원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망한 시간이 살펴보면 뭐 새벽이고 또 저녁 7시고 이런 상황인데도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건강 관리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이번 달 들어서 기계 과열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서는 이 화재 원인을 폭염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그 이제 여름철 되니까 에어컨 가동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외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그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실외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노후된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네. 그 이제 경북 영천과 대구에서 이런 화재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 먼저 이달 1일에 보면은 그 영천시 망정동의 한 아파트 3층 집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같은 날 또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기계에서 불이 났는데 공장 내에 있는 접착제 및 도료 살포 기계 그러니까 2대 정도가 모두 탔습니다. 두 화재 다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15분 만에 또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무사히 진화가 됐는데 소방당국은 두 곳 모두 폭염으로 인해서 기계가 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지방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또 고온에 인한 또 농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주의를 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지역은 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앞서 지금 사례로 사망자분들을 살펴봤을 때도 다 밭일을 하다가 변을 당하셨는데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이것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아무래도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산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제 축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집계된 경상북도의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돼지가 약 2,600마리 그리고 닭이 5만 4천 마리 정도 또 오리가 1,000여 마리 정도가 폐사했습니다. 네. 네. 현재 그 경상북도에는 돼지가 약 140마리 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닭이 약 2,7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축산물이 있는데 폭염이 이제 장기화되면은 피해 가축 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는 이제 가축 피해 농가에 대해서 재해보험료를 좀 더 많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그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요즘 참 날씨가 덥다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재난으로 분류되는 이 폭염인데 이 경북도 대비를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김정태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북도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는 그 폭염특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그 운영하면서 표준 매뉴얼상에는 그 비상 2단계에 해당되나 피해 상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피해 예방 총력을 그 대응하고자 그 비상 3단계로 격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취약 계층의 인명 피해, 그 농축산 그 물, 의료 등은 그 각 소관별로 그 대처 계획을 그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네. 피해 예방 및 관리 대책을 그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년 대비 무더위 쉼터를 161개소를 신규로 지정해서 총 5,045개를 그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네. 지역 자율 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그 재난 도우미 2만여 명이 덕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그 방문해서 건강 등을 체크하고 안부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램프와 가도 방송 등을 통해 노약자, 농민, 현장 근로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시간 휴식제 등으로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홍보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떤 버스 정류장에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모습도 봤는데 이 지자체별로 도입한 폭염 대비책 중에서 어떤 게 좀 효과가 있던가요? 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그늘막이 도민들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야외 냉방 시스템의 일종인 쿨링포크를 주요 관광지, 공원 등에 설치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그늘막 519개소와 쿨링포크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 참 염려가 됩니다. 폭염 때문에 열사병이라든지 뭐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침이 있습니까? 인명 피해 그 예방이 최우선이겠죠. 네. 온열 질환자 증세인 현기증 등의 증세가 보일 때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하고 응급 조치 후에 즉시 119로 연락하여 응급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재난안전과 김정태 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구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워낙 극서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데프리카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폭염 대비에 또 철저하지 않습니까? 8월 들어서는 어떤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노약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냉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폭염에 엄청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렇죠. 그런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구군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는 그러니까 이달부터는 8월부터는 열대야로 고통받는 폭염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맞춤형 무더위 쉼터인 이른바 야간 폭염 대피소를 이제 동구와 수성구 달성군에 3개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 어르신 행복센터에서 오늘 그러니까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수성구는 지산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달성구는 농공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늘 8월 5일부터 9월 한 달간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네. 폭염특보가 발령될 때 운영이 되고요. 운영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와 서구, 남구, 북구 그리고 달서구에서는 폭염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은 이제 그 실내 공간에 좀 머물 수 있게 그 찜질방 이용권을 배포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찜질방이 또 얼음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정말. 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거라는데 그 여름 건강주택이라는 걸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구청이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와 어떻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가전제품이 갖춰진 여름 건강주택 2가구를 임대받아서 저소득 계층에 폭염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네. 이 밖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폭염 계층 취약 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재난안전 도우미를 활용해서 방문 건강 관리 또 안부 전화를 돌리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취약계층 쪽방 거주인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선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좀 건강 물품을 좀 지원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거주인에게는 냉방기 200대를 미리 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또 열대야가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 더우면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야간 폭염 대피소 기억해 두시고 잠 안 올 때는 좀 거기 가서 더위를 식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더운 동네인 건데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대로 이제 대구가 폭염 1위 지역을 탈피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지난해에 제가 쪽방촌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를 못 버티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 그만큼 덥죠. 상당히 더운 도시가 대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그 인구 10,000명당 온열 질환자 평균 발생률이 전국에서는 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0.49명이었거든요. 굉장히 적은 수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제 전국 평균의 절반 가량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대구시가 이제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폭염과 관련된 그 모든 통계에서 최고 자료를 내줬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원인으로 1990년대부터 시작한 녹화 사업을 들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나무 심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나무 심기 네.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 5년간 폭염 저감 시설을 대폭 확충한 덕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 지난 2017년부터 쿨링포그라든지 네. 쿨루프, 그늘막 등 이제 폭염 저감 시설을 크게 늘렸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불과 4곳에 불과했던 물놀이장도 지금 올해는 모두 18곳이나 됩니다. 4배 이상 늘어났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아스팔트 열기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 반사 성능이 높은 이제 특수 그 안료가 적용된 도료를 이제 바르는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네. 지난해하고 올해 이제 차열성 포장을 그 시범으로 했는데요. 이게 그 효과가 있으면은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또 지난해 9월에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이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이 되면서 대구시 폭염 및 도시 열섬 현상 대응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 전담팀을 신설을 했는데요.
폭염 종합 대책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안전하게 시민들이 생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염 관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대구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더운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구로 피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좀 많이 걱정이 돼요. 향후 10년 동안 대구 경북의 폭염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환경부가 지난 1일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그 기상청의 그 기후 전망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전국 229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1년부터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폭염 위험도를 평가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그 결과 앞으로 10년 동안 대구 경북의 폭염 피해가 물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과거보다 훨씬 커진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우선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지역이 현재 5곳에서 7곳으로 늘고 네. 높음 지역은 10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음 지역이 대구 남구와 달서구, 동구, 서구, 중구 그리고 경북에는 의성과 청도 이렇게 포함이 됐고요. 네. 높음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북구와 수성구, 달성군 그리고 경산과 상주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대구의 이제 8곳 구군 모두가 높음 단계 이상의 이제 분류가 됐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에 이를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도 19곳에서 48곳으로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네. 높음 지역은 50곳에서 78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대구와 경북에서는 낮음 지역이 4곳에서 2곳으로 줄었고 매우 낮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0곳이 됐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루 최고 기온 등 어떤 위해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급속한 노령화 때문에 노령 인구 및 동거노인 비율이 늘어나면서 어떤 그 폭염에 취약한 이런 정도가 더 커지게 되고 도시화 면적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서 숲이 면적이 줄어들면서 취약성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그런 자료를 봤을 때는 매우 높음과 높음 지역이 각각 14곳씩 총 28곳으로 대구와 경북 31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90% 이상이 높음 지역에 속할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 날이 더우면은 한낮에는 좀 외출을 자제하시라 저희가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폭염 대비책 같은 거는 없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뭐 밖에 꼭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폭염일 때는 양산을 좀 쓰면 상당히 이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산을 썼을 경우에 온도를 약 7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체감 온도는 10도까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햇볕에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되는 것보다는 양산을 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예전에 저는 그 런던 신사는 우산을 들고 다닌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대구 그 신사는 양산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녀 구분 없이 네, 그렇습니다. 양산을 쓴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양산을 쓰도록 하는 그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경남 사천시의 경우에는 그 양산 릴레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버스 승강장에 양산을 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그 버스가 오기 전까지 양산을 쓰고 있다가 버스가 왔을 때는 양산을 그 자리에 두고 버스를 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그 효과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쿨링포구를 그 설치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걸 우리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폭염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좀 짧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 기자님 한 말씀해 주시죠. 그 대구에서 90년대 들어서 했던 나무 심기 운동, 그러니까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반사열 때문에 좀 더 기온이 높은 게 있는데 도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그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폭염일 때는 주로 이제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굉장히 무덥기 크죠.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분들께서는 이 기간에 그 그늘에서 좀 네. 쉬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지역에서 이제 온열 질환자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지금 지자체별로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대비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폭염이 갈수록 심해져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대구 경북 폭염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J